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보다는 좀 더 진전된 어떤 전략적 인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대화를 위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무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접촉이나 협상 방식이 트럼프 정부 시절과는 상당히 바뀔 겁니다. 우선은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기초로 그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협상을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나 중국 이런 주변국들과의 어떤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를 압박한다, 이끌어낸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북한이 어떤 북핵 관련해서 핵폐기 의지를 갖는다면 오히려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이 미국 협상팀과는 오히려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어떤 단 한 번에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 북한은 일정하게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면서 확실시키면서 일정하게 핵을 폐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급부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단계적으로 어떤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북한이 핵폐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 바이든 정부의 이 협상팀과도 협상이 원만하게 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관계를 놓고 본다면 톱다운 방식에 대한 선호가 서로 맞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바텀업이라는 또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뭐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협상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는 북한이 핵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미국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은 톱다운 방식이든 바텀업이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 톱다운을 하더라도 정상회견을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뭐 지금 두 차례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톱다운도 그렇고 바텀업도 그렇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결국 북한이 우리는 핵폐기 의지가 있다는 걸 미국에게 납득시키고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행정부가 돌아온 오바마 행정부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예전에 북한을 향해서 수차례나 외교적 협상을 제안했는데 거부했던 게 이제 북한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형편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새 정부에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대북 전략은 좀 달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그 북한이 그동안에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북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폐기 이후 대북제 내제 이런 기본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 정부보다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진짜 핵폐기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일정하게 북한이 핵 능력을 감수하는 데 따라서 미국이 그에 수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핵폐기를 더 진전시키는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고 전반적인 폐기하겠다는 기본 합의와 약속을 미국과 어떻게 잘하느냐 예. 이 문제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란식 해법이라는 이제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란 해법이 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란식 해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이 이란식 해법은 오바마 행정부 때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설리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방식이고요. 예.
실제로 블리컨은 이 이란식 해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식 해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식 해법이 바로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 방식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란식 해법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공조를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 핵 문제가 이제 타결이 됐는데 예. 그건 이란이 이제 그 핵 개발을 하니까 그걸 그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 유엔 안보리 5개 국가 그 상임 이사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여기에다가 P5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유럽 강대국인 독일이 포함됩니다. 예. 이 6개 국가가 2015년 7월에 이란과 핵 관련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서명을 하고 13년 동안 지속됐던 이란 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이 일정하게 핵 능력을 동결하고 비핵화를 실행하는 단계별로 이 P5 플러스 1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 핵 합의가 도출이 되는데 이런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핵심 요인은 뭐 당연히 경제 제재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건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다. 이란 핵 폐기를 완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란 핵 합의를 이제 파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란 핵 문제가 다시 이 교착 상태로 가게 됐는데 이란의 핵 합의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지금 이란식 해법입니다. 예.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장 방식을 핵심 골자로 하는 이 핵 합의를 북한하고 맺겠다는 게 지금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식 해법이라는 게 이제 흔히들 또 얘기하는 리비아식 해법과 좀 비교가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상반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이란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쪼록 이제 전 국민의 바람은 여러 가지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 대화 가운데 평화를 향해 가는 이런 것들을 다 꿈꾸고 또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남북예창 공인연구원 오경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코인 경제방. 예,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코인 경제방 시간입니다. 예, 전화 연결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연말정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연말정산 떠올리면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올해는 뭐가 좀 달라지나요? 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급여 구간에 따라서 원래는 300만 원에서 250만 원, 200만 원 정도였는데 각각 30만 원씩 상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간 소득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8,800만 원 이하면 약 8만 원 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셔도 되고요. 현금카드라든지 직불카드는 오히려 조금 좋기 때문에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모든 뭐 아시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신용카드 소비가 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연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써있죠. 예. 그 소비가 많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냥 공제를 바라지 않고 소비를 그냥 계속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소비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따져보고 이 구간에 해당된다 싶으시면 그거를 맞추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 4천만 원이고는 연소득 4분의 1인 1천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1천만 원 넘어가면 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현금은 30%가 공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를 쓰면 아무래도 현금보다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포인트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또 초과하는 분량은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편이 더 많이 공제를 받고 혜택도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4천만 원 버는 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쓰시는 것보다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쓰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불하고 현금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예. 네. 예. 신용카드 하지만-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여하튼 또 연소득
4분의 1 안 쓸 수도 있는 건 괜히 쓰면 좀 손해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연소득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로 기재도 되기 때문에 네. 그 초과상 분량만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맞추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다 일일이 적고선 쓰진 않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로 얼마 썼는지, 현금으로 어떻게 썼는지, 직불카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라는 것이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나왔는데요. 예, 예. 거기에 지금도 들어가시면은 올해 9월까지 얼마나 사용했는 수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조회하시면 이제 공제를 내가 얼마큼 채웠고 앞으로 얼마를 소비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반영된다 추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수익 4분의 1 넘게 소비했는데 공제 한도가 잘 안 차신 분들은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대부분이신 분들은 지금의 현금을 쓰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공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예. 기존에 이 현금이나 직불카드 많이 쓰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더 낫고요. 위에서 떨어진 게 또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를 늘리려고 3월에서 6월까지는 공제액을 최대 80%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공제 한도가 거의 차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무리하게 소비를 안 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판단하시기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신용카드 부부가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제 한도가 안 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소비액을 넘기신 분들이 계시면 그쪽으로 이제 소비를 몰아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 신용카드 쪽 얘기를 살펴봤는데 뭐 이것만 달라진 건 아니겠죠?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연금 저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연간 이제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400만 원에 대해서 일부 세액이 환급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올해는 이제 좀 한시적으로 3년간 1억 2천만 원 이하 소득 올리시는 분들 한해서 또 50세 이상인 분들은 600만 원으로 이게 상향이 됩니다. 예. 기존에 4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저축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금 저축이라는 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상품 이름에 연금자가 들어가면서 55세 이후가 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도록 설계된 상품을 가리키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6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면은 90만 원까지 세금 돌려주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 부담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있을까요? 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벤처기업 방지법 특허공제 생산 이익이 기과세한도 2천만 원, 3천만 원 확대되고요.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기과세 기준도 좀 전에 2,500만 원,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돼서 혜택받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 아닌 재취업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경력 단절 여성분들 중에 재취업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사 초기에 비해서 뭐 요즘은 제가 연말정산 이제 네. 금방 돼요. 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간소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거의 대부분 영수증은 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잘 안 찾아지는 항목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영수증 같은 경우에 미리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산후조리원 영수증 같은 것도 시스템이 이제 지난해부터 도입은 됐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영수증을 지난해까지 따로 챙겨야 되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중증 환자를 보호하는 장애인 중재 서류 같은 경우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보강토 작업을 하는데 블럭을 일반 지게차로 할 수 없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굴삭기 지게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지게차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이게 사륜구동이 아니면 운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삭기 지게발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게차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좀 필요한 그런 현장 조건입니다.